네, 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자, 2주차 2차 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 시에서는 원가의 형태별 분류와 형태별입니다. 형태별. 자, 주의하세요. 형태와 형태를 헷갈려 하시면 안 됩니다. 형태별 분류와 추적 가능성에 대해서 추적 가능성에 따른 분류를 했습니다. 2차 시는 행태별 분류에 대해서 하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2장의 수업 목표가 쭉 있지만 지난 차시에는 원가의 추적 가능성에 따른 분류를 집중적으로 했었습니다. 그리고 원가의 추적 가능성과 또 원가의 형태별 분류, 형태별 재료비, 노무비, 경비, 그 다음에 추적 가능성에 따라서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도 분류했었죠. 그래서 재료비, 노무비, 경비를 우리가 다시 분류하면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도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가 회계 학습의 목적에서는 주로 우리가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를 주로 이 개정 과목들을 이용해서 학습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원가의 행태별 분류는 주로 그 관리회계의 목적에서 주로 사용하게 됩니다. 관리회계 목적에서 관리회계를 하실 때는 이 원가의 행태별 분류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제조활동과의 관련성이라든가 이것들은 아마 3차 시에서 수업하게 되는데 뭐 크게 중요한 건 않을 겁니다. 여기까지 다 학습하고 나면 이런 것들은 매우 쉬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가의 행태별 분류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뭐에 따라서 어떤 모양이냐가 중요합니다. 어떤 모양이냐, 뭐뭐에 따라서 어떤 모양이냐가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디에 따라서, 자, 우리가 조업도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조업도 발륨이라고 합니다. 조업도 발륨입니다. 자, 영어 잘 알아두세요. 조업도 그대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조업을 했는 정도, 즉 이렇게 생각, 일을 어느 정도 했는가. 자, 보세요. 일을 어느 정도 했는가. 자,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생산 시설의 이용 정도, 즉 생산 설비를 이용하여 생산 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정도, 즉 일을 어느 정도 했는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업도는 우리가 제품의 일을 많이 하면 생산량이 늘겠죠. 또 매출액이 늘 수도 있고요. 기계의 작업시간, 직접 노동시간 등으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즉 제품의 생산량, 기계 작업시간, 직접 노동시간 등으로 조업도를 일을 어느 정도 했는가를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업도에 따라서 원가가 어떤 모양이냐, 즉 코스트 비율의 원가 행태라는 것은 조업도의 수준의 변화에 따라서 원가가 변화하는 모양을 말합니다. 원가가 어떻게 변화하느냐. 자, 조업도의 수준이 증가 또는 감소함에 따라서 원가 발생액이 일정한 모양으로 발생할 때 그 변화하는 모양을 원가의 행태라 하면서 이 원가 행태에 따라서 우리가 변동원가와 고정원가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조업도는 뭐라고요? 일을 어느 정도 했는가로 측정을 합니다. 일을 했는 양. 그래서 제품의 생산량, 기계 작업 시간, 직접 노동 시간 등으로 측정할 수 있고, 원가의 행태는 조업도가 증가하거나 감소함에 따라서 원가의 모양이 변하는 모양을 원가 행태라 하고, 이 원가 행태는 변동원가와 고정원가로 분류할 수 있다. 머릿속에 변동비와 고정비도 분류할 수 있습니다. 변동원가와 고정원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도록 합니다.
자, 첫 번째가 변동원가입니다. 변동원가인데, 자, 순수 변동원가로 해서 variable cost에서 VC로 일반적으로 영어로 쓰기도 합니다. 즉, 원가의 형태가 조업도가 변함에 따라서 총원가가 일정하게 비대하게 변합니다. 자, 볼게요. 조업도가 0인 경우 또는 조업이 중단된 경우에는 어떻게 원가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 특징을 지니게 됩니다. 자, 우리가 조업도 차를 한 대 만들면 타이어가 하나씩 발생한다고 봅시다. 차를 한 대 만들면, 자, 차를 한 대 만들면 타이어가, 자, 만약에 한 개씩 발생합니다. 그러면 20만 원이 들어간다고 봅시다. 그러면 한 대 만들면 20만 원이죠. 차를 두 대 만들면 어떻게 됩니까? 네, 그렇죠. 20만 원 곱하기 2 하면 40만 원이 되죠. 만약에 5대 만들었다면 얼마가 됩니까? 네, 100만 원이 되죠. 안 만들면 제로입니다. 자, 다시 이야기하면 조업을 하지 않으면 제로입니다. 조업을 하지 않으면 제로인데 한 대를 하니까 얼마? 20만 원. 두 대를 하니까 얼마? 40만 원. 5대를 하면 100만 원. 6대를 하면 120만 원. 즉 원가가 제로인 지점에서 일정하게 증가하고 조업도가 증가하거나 감소함에 따라서 어떻게 됩니까? 일정하게 증가 또는 감소하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 우리가 자 볼게요. y는 이건 ax죠. ax죠. x가 제로일 때 b 값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즉 y는 ax인데 a, 즉 기울기가 어떻게 됩니까? x의 변화량 하나씩 변할 때마다 한 개 x가 1씩 변할 때마다 원가가 20만원씩 변하니까 a가 뭐가 된다? 20만원이 되죠. 20만원이 되고 요걸 우리가 뭐라 한다? 단위당 변동원가다 하죠. 단위당 변동원가. 단위당 변동원가. 우리 중학교 때 아마 y는 ax에 대해서 함수에 대해서 배우셨을 겁니다. 그죠? y는 ax에서 a가 의미하는 게 뭐다? 단위당 변동원가입니다. 단위당 변동원가입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이렇게 가봅시다. 시험 문제가 자주 나옵니다. 이렇게도 나오고, 자, 변동원가는, 순수 변동원가는 이렇게 제로인 지점에서 조업도가 0일 때 원가가 발생하지 않으면서 조업도가 증가하거나 감소함에 따라서 증가 또는 감소를 합니다. 일정하게. 그러면 단위당 Y축을 우리가 총원가도 두지 않고, 여기서는 총원가도 뒀었는데, 총원가도 두지 않고 단위당 변동원가로 둔다면 Y축을 조업도가 증가하거나 감소하더라도 한 대, 두 대 쭉쭉쭉쭉 가서 5대로 증가하거나 감소하더라도 단위당 변동원가는 20만원으로 똑같죠? 동일하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요 그래프를 눈으로 잘 보셔야 됩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좌측에 총원가도 뒀을 때는 원가가 증가하거나 감소하더라도 일정하게 비례적으로 증가 또는 감소하고, 단위당 변동원가는 고정되어 있죠. 그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순수 변동원가다 합니다. 교과서 35페이지 예제문제 2-1번 볼게요. 자, 자전거를 제조하는 주 회계 자전거의 경우 자전거 바퀴가 한 개당 얼마? 33만 5천원이고 자전거 한 대를 생산하는데 바퀴가 몇 개? 2대. 자전거 한 대 생산하는데 바퀴가 몇 개? 2개가 필요하고 한 개당 얼마? 개당 35,000원이 발생한다 했습니다. 그러면 자, 그림으로 그려볼까요? 자전거 한 대 생산하면 몇 개 필요합니까? 바퀴가 2개죠. 2개고 얼마? 7만원이 필요할 겁니다. 그죠? 7만원. 두 번째 문제가 2대일 때는 한 대, 2대, 2대일 때는 얼마? 예, 14만원이죠. 14만원. 그 다음에 5대일 때는 얼마입니까? 5대일 때는 쭉, 하여튼 좀 올라갑시다. 얼마? 7호?
35만원이죠. 그래서 이렇게 상승할 겁니다. 35만원. 자, 문제. 그래서 요구사항이 자전거 생산량이 한 대, 두 대, 5대인 경우 자전거 바퀴 총 원가를 계산하시오. 한 대일 때는 얼마? 한 개 만들 때마다 자전거 바퀴가 두 개가 필요하고, 두 개 바퀴가 필요하고, 한 개당 35,000원이라 했으니까, 한 대 만들 때는 7만원, 두 대 만들 때는 14만원, 다섯 대 만들 때는 얼마요? 35만원이 되죠. 그죠? 자, 이런 걸 뭐라고 한다? 우리가 순수 변동 원가다 합니다. 자, Y축을 단위당 변동 원가로, 단위당 원가로 둔다면 한 대, 두 대, 다섯 대일지라도 어떻게 됩니까? 원가가 일정하게 되죠. 얼마? 단위당 원가는, 자전거 한 대당 단위당 원가는 7만원이죠. 35,000 가시면 안 됩니다. 그죠? 자전거 한 대 만드는데 바퀴가 두 개 필요하니까 한 대 만들 때는 얼마? 바퀴의 원가는 7만원이 필요합니다. 그죠? 되겠습니까? 자,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예, 우리가 순수 변동 원가는 주로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가 순수 변동 원가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준변동원가라 해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준변동원가 혹은 혼합원가라 합니다. 혼합원가는 조업도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어떻게 한다? 조업이 제로이더라도 일정한 뒤에서 하게 됩니다. 이걸 고정원가라 합니다. 일정한 고정원가가 발생하고 조업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비례적으로 원가가 증가하거나 감소하죠. 즉 고정원가와 변동원가가 합쳐져 있다 해서 이걸 혼합원가라 하기도 하고 준변동원가라 하기도 합니다. 이건 그대로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대로 쓰면 y는 ax 플러스 b라고 쓰죠. 근데 대학에 와서 원가회계는 주로 a 플러스 bx라고 쓰기도 합니다. 그죠? 어떻게든 a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단위당 변동원가죠. 자, 변동원가고 B는 한번 볼까요? B라는 얘기는 X가 제로일 때 금액이죠. 제로일 때 금액이 얼마입니까? 여기서는 5만원이죠. 즉, 이 B는 총 고정원가가 됩니다. 그래서 Y는 AX 플러스 B로 이렇게 만들어 내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죠? 지금 A가 단위당 변동원가가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볼까요? 봅시다. 자, 총 고정원가는 5만원이고 A가 얼마인가 봅시다. 2kW에서 1kW에서 2kW로 증가할 때 55,000원에서 얼마? 6만원으로 증가하니까 kW당 얼마? 5,000원이죠. 즉 단위당 변동원가는 얼마? 5,000원입니다. 그럼 이걸 쓰면 5,000원 X 플러스 B가 5만원이죠. 그죠? 그래서 단위당 변동원가 A는 5,000원입니다. 그죠? 1kW씩 증가할 때 5,000원씩 증가하고 있죠. 맞죠? 3kW 증가하니까 3, 5, 15 하니까 75,000원 맞죠? B는요. 조업도가 제로일 때 값이니까 조업도가 제로일 때 5만원이죠. 그죠? 자, 볼게요. 읽어봅니다. 준변동원가는 조업도의 변화와 관계없이 총 원가가 일정하게 발생하는 고정원가, 일정하게 발생하는 고정원가와 아따 그림 잘 못 그리죠. 그죠? 고정원가와 그 다음에 조업도의 변화에 따라서 총원가가 일정하게 비례하여 변화하는 변동원가로 구성됩니다. 됐죠? 교과서 36페이지 예제 2-2번을 풀어볼게요. 자, 도시가스의 기본요금이 3만원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가스를 쓰든지 안 쓰든지 총원가입니다. 그죠? 총원가.
도시가스를 쓰든지 안 쓰든지 매 세평방미터 사용 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얼마씩 내야 된다? 무조건 3만원을 무조건 내야 됩니다. 쓰든지 안 쓰든지. 그리고 1세제곱미터 사용 시 3,000원을 부과합니다. 1일 때 3,000원, 2일 때 6,000원 되겠다. 그죠? 3,000원, 6,000원. 그러니까 이렇게 증가하겠네요. 그죠? 그래서 선은 이렇게 될 겁니다. 그죠? 자,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준 변동원가가 됩니다. 경우 요구사항에 답하셔. 도시가스를 아예 안 썼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아예 안 썼다. 3만원이죠. 근데 3세제곱미터를 썼다. 부피 이런 단위인데 제가 기억이 안 나네요. 아직. 그래서 썼다면 자, 얼마가 됩니까? 3이면은 9,000원이죠. 9,000원이니까 총 39,000원이 되겠다. 그죠? 여기 33,000, 36,000원이 되고 39,000원이 되고 5리터라고 읽을까요? 5리터 썼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3, 5, 15하고 3만원하고 합치면 45,000원이 됩니다. 그죠? 됐습니까? 이걸 우리가 준변동원가라 합니다. 예, 원가의 형태에 따른 분류 중에서 변동원가인데 책에서는 설명하고 있지 않는데 최정비와 최감비 한번 볼게요. 조업도가 증가할 경우 원가가 증가하는 폭이 증가하는 것을 최정비라 합니다. 자, 보세요. 자, 이렇게 증가합니다. 똑같이 증가하는데 이렇게 똑같이 가는데 어떻게 됩니까? 원가가 증가하는 폭이 점점 증가하죠. 똑같이 같다고 보고요. 이렇게 즉 원가가 증가하는 폭이 증가하는 것을 우리가 최정비라 합니다. 즉 할증요금 같은 것들이 여기에 해당하겠죠. 그 다음에 원가가 증가함에 따라서 증가하는 폭이 어떻게 됩니까? 줄어들죠. 이렇게 줄어드는 것을 우리가 최감비라 합니다. 최정비, 최감비. 원가가 증가하는 폭이 증가하면 최정비, 원가가 증가하는 폭이 감소하면 최감비입니다. 그죠? 그래서 최정비는 조업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단위당 원가는 증가하죠. 최감비는 조업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단위당 원가는요, 감소하죠. 반대로 한번 물어볼까요? 최정비는 조업도가 감소함에 따라서 단위당 원가는요, 감소하죠. 최감비는 조업도가 감소함에 따라서 단위당 원가는요, 증가하죠. 그죠? 반대로 그림 보시면서 기억을 해두세요. 이거 그림 보시면서 차근차근 생각하세요.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순수 변동 원가는 조업도가 증가하거나 감소함에 따라서 어떻게 됩니까? 총 원가가 비례적으로 증가 또는 감소하죠. 그러나 단위당 원가는요, 순수 변동 원가는 일정하죠. 그죠? 됐습니까? 자, 시험에 관리에게나 우리가 TAT 2급 정도 시험 치면 이거 자주 나옵니다. 알았죠? 기억해 두세요. 자, 순수 고정원가를 볼까요? 순수 고정원가, 고정원가인데 순수 고정원가는 자, 볼게요. 자, 우리가 감독자급 감독자 가만히 감가상각비나 보험료 같은 거 한번 봅시다. 보험료도 볼까요? 일단 보험료를 예를 들면 우리가 공장에 임차료를 합시다. 공장 임차료를 만약에 100만원씩 지급한다고 봅시다. 그러면 공장 임차료를 지급한다면 차를 한 대 생산하든 두 대 생산하든 5대 생산하든 임차료는 어떻습니까? 똑같아져야 되죠. 일정해야 되죠. 100만원씩 똑같이 총원가는 똑같습니다. 그죠? 몇 대를 생산하든지 간 상관없이 똑같을 겁니다. 즉 읽어볼게요.
조업도의 변화와 관계없이 총원가가 항상 일정한 원가를 순수 고정 원가로 합니다. 조업도가 0인 경우에도 또는 조업이 중단된 경우에도 원가는 일정하게 발생된다는 특성을 지닙니다.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 보험료와 직업임차료 같은 것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고정원가는 조업도가 증가하거나 감소하더라도 총원가는 어떻습니까? 일정하죠. 일정하죠. 근데 단위당 고정원가는 단위당 원가는 어떻게 되는가 봅시다. 한 대일 때 단위당 원가는 얼마입니까? 총원가 100만원을 한 대로 나누면 단위당 고정원가 100만원이죠. 한 대일 때는. 한 대일 때 100만원. 100만원. 두 대일 때는 어떻게 됩니까? 단위당 원가가 두 대로 나누면 50만원이죠. 두 대일 때는 어떻게 됩니까? 50만원. 자, 네 대일 때는 25만원. 다섯 대일 때는 어떻게 됩니까? 20만원이 되죠. 즉, 고정원가는, 단위당 고정원가는 조업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어떻게 됩니까? 조업도가 증가하면 감소. 조업도가 감소하면요, 단위당 고정원가는 증가하죠. 여기서 이제 잘 헷갈립니다. 자, 제 물음에 답을 해봅니다. 자, 조업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총원가가 증가하는 원가는 순수 변동원가죠. 변동원가. 조업도가 증가하더라도 총원가가 일정한 원가는 고정원가죠. 조업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단위당 원가가 일정한 원가는 순수 변동원가죠. 조업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단위당 원가가 감소하는 원가는요, 최저임금, 체감비 생각하시지 말고 그냥 고정원가죠. 됐습니까? 자, 다시 정리하면, 변동원가는 조업도가 증가하거나 감소함에 따라서 총원가는 일정하게 비례적으로 증가 감소하죠. 그러니까 단위당 원가는 일정하죠. 근데 고정원가는요, 조업도가 증가하거나 감소하더라도 총원가는 일정하게 발생하죠. 그러니까 조업도가 증가하면 단위당 원가는 감소하고, 조업도가 감소하면 단위당 원가는 증가하게 되죠. 그죠? 자, 최저임금, 체감비는 별도로 생각하세요. 알았죠? 되겠습니까? 자, 이거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그 관리회계 시간에도 아마 다시 하게 되겠지만, 여기서 잘 정리해 두시면 쉽습니다. 교과서 문제 38페이지 예제 2-3번을 풀어봅니다. 스마트폰 제조업을 영위함에 있어 공장 건물을 월 300만원에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생산량이 0이라도 300만원 발생하죠. 생산량이 1000대라도 300만원 발생하죠. 생산량이 2000대일지라도 얼마가 발생한다? 300만원이 발생을 하죠. 이렇게 될 겁니다. 생산량이 0, 1000, 2000대일지라도 2000대라도 300만원이 발생하죠. 300만원. 근데 단위당 고정원가는 어떻게 됩니까? 1일 때는 300만원이죠. 1000대일 때는 300만원이고 3000원이다. 그죠? 3000원. 그 다음에 2000대일 때는 단위당 원가 1500원 맞죠? 300만원을 1500원이죠. 그죠? 즉 이렇게 감소하게 될 겁니다. 어찌됐든 총원가는 동일하죠. 단위당 원가는 감소합니다. 그죠? 됐습니까? 자, 문제 보고요. 자, 다음 중고정원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중고정원가는 영어로는 세미 픽스드 코스트라고 되어 있는데 스택 코스트라고도 합니다. 계단식 원가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조업도가 일정 기준 이상 증가할 때마다 총원가가 일정한 금액만큼씩 증가하는 원가를 이야기합니다. 자, 볼까요? 우리가 공장 감독자 한 명당 급여가 100만원이라고 봅시다. 100만원입니다. 공장 감독자 급료가 100만원이라고 봅시다. 근데 이 감독자가 감독할 수 있는 게
100대까지 감독합니다. 100대까지. 그럼 어떻게 됩니까? 100대까지 감독할 수 있으니까 100대까지 감독하니까 자 볼게요. 100대까지는 감독자가 몇 명 필요합니까? 한 명만 필요하죠. 자 단위당 원가도 100대까지는 이렇게 감소하게 되겠죠. 그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101대부터는 몇 명이 필요합니까? 감독자가 2명이 필요하니까 200만원이 발생하죠. 101명부터 또 원가가 단위당 원가가 이렇게 선을 그리겠죠. 2명이 필요하고 자 201대부터 몇 명이 필요합니까? 3명이 필요하겠죠. 300만원이 발생합니다. 그죠? 이렇게 원가가 발생하는 원가를 우리가 스택 코스트 혹은 중고정 원가라고 합니다. 제가 마음이 급해서 오늘 조금 빨랐는 것 같아요. 여러분 반복해서 수업을 듣고 다시 복습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조금 빨랐다는 느낌이 듭니다. 자, 교과서 40페이지 2-4번 풀어봅니다. 생산 감독자를 고용하여 TV를 제조하는데 감독자 한 사람이 감독할 수 있는 한계는 TV 300대까지 감독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그림이 바뀌겠네요. 몇 대까지? 한 300대까지 감독할 수 있고, 그다음 600대, 900대 이렇게 되겠네요. 근데 300대이고 감독자 한 사람의 급여는 얼마? 이게 이제 200만원이 되겠다. 그죠? 두 개는 400만원이 되고, 세 명이 필요하면 600만원이 되겠다. 그죠? 자, 요구사항 1. TV 생산량이 200대인 경우 총 원가는 200대면 이 안에 들어가 있죠. 그럼 얼마 발생합니까? 200만원 발생하죠. 그 다음에 300대인 경우는 얼마 발생합니까? 300대니까 그냥 똑같이 200만원 발생하겠다. 300대까지는 그죠? 그 다음에 500대인 경우 300대에서 500대 사이니까 요 안이니까 얼마? 400만원이 발생하게 되겠다. 그죠? 자, 그렇게 풀이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했던 게 자, 순수 복습합니다. 순수 변동 원가다 해서 조업도가 증가하거나 감소함에 따라서 총원가가 비례적으로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게 순수 변동 원가로서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가 이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순수 변동 원가의 단위당 변동 원가는 일정하죠. 그죠? 그러니까 총 고정 원가의 성과 똑같습니다. 그죠? 일정하고 그 다음에 준변동 원가는 조업도가 제로일 때 일정하게 발생하는 제가 y는 ax 플러스 b라고 설명했는데 그 부분은 다음에 관리회계 시간에 다시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합니다. 원가를 추정할 때. 그래서 자, 준변동 원가는 일정하게 발생하는 고정 원가와 그 다음에 순수 변동 원가, 고정비와 변동비가 합쳐져 있다 해서 우리가 준변동 원가라고도 하고 혼합 원가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조업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단위당 원가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것을 최정비, 조업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단위당 원가가 감소하게 되는 것을 최감비라 했습니다. 교재에는 없는데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아마 그것 또한 관리회계 시간에 자세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순수 고정원가는 조업도와 관계없이 총원가가 일정하게 발생하는 것을 순수 고정원가라 했습니다. 그래서 단위당 고정원가는 조업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감소하고 조업도가 감소함에 따라서 단위당 고정원가는 증가하게 되죠. 그 다음에 중고정원가 우리가 스택 코스트 계단 원가라고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조업도가 특정 기준을 넘어서게 되면은 총원가가 일정 금액만큼 일정하게 증가하게 된다고 이야기 드렸죠. 그래서 이걸 예로 들어서 우리가 공장 감독자 급여를 가지고 설명을 했었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 중요한 개념요. 즉 우리가 원가의 행태별 분류입니다. 뭐뭐에 따라서 어떤 모양이냐, 조업도에 따라서 어떤 모양이냐라고 해서 행태별 분류인데 이 원가의 행태가 모든 범위에서 일정하지는 않습니다. 모든 범위에서는 일정하지 않고 특정 범위 내에서 특정 조업도 범위 내에서 일정하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니까 관련 범위라고 합니다. 관련 범위다 하고 관련 범위다 합니다. 자, 되시겠습니까?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몇 번 반복해서 들으세요.